범람하는 정보 넘치는 영상 속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알짜배기 영상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의 지침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나 구독자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1971년 12월 7일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한 대저택 앞에 도착합니다. 무려 방 19개가 있는 대저택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단 한 사람, 저택을 소유한 부부의 남편 존 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존 리스트가 쓴 5쪽 분량의 편지도 발견했는데요. 편지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몰살한 그를 추적했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무려 18년의 세월이 흐른 1989년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이웃집 남자 로버트 클라크가 존 리스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존 리스트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의 지문이 존 리스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고 결국 자백을 합니다. 존 리스트는 1990년 4월 12일 1급 살인 혐의로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끝까지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오늘의 주인공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문 가득한 이야기라는 해외 범죄 스토리텔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오. 아니 이렇게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의문스럽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좀 마음 따뜻한 이야기 네. 좋아하실 것 같고 동물들하고 막 뛰어노는 얘기만 보실 것 같고 네 차분하시고 그러신데 아니 범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네. 주로 범죄 사건 관련 영상이나 글을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도 알게 되고 그런 사건을 제 채널로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잠 안 올 때는 사실 우리 뭐 명상이나 잠 잘 오는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데 무서운 거 보면 잠이 더 깰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무서운 거 보면 더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편 정도 제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롱폼 동영상은 100편 정도 제작했습니다. 와, 2년 동안 100편이요? 와. 그 보통 한 편 제작하는데 그 제작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편 제작하는데 자료 조사부터 네. 대본 완성, 녹음하고 편집하는 데까지 한 편당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시구나. 뭐 이렇게 올리신 영상들을 좀 보니까 저는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서도 저희가 방영을 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네, 네, 이 좀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라서 영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프라이즈처럼 좀 네. 놀랍고 미스테리한 사건들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뭐 살짝 뭐 이야기를 네. 했지만 왜 하필 미스테리일까? 뭐 여러 가지 장르 많잖아요. 뭐 로맨스도 있고 역사도 그러니까요. 있고 다양한 거 있는데 왜 하필 미스테리 이 범죄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걸 보면 제가 제일 잠이 잘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이유 하나입니까? 그래요? 잠이 잘 와서. 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그런 관련 범죄 사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집안일 할 때도 항상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채널 운영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전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 그 전부라는 거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료 조사하고 대본 완성하고 네. 영상 만들고 오. 채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하고 와,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뭐 더빙 목소리도 좀 들리던데 그것도 직접 하시는 거고요. 네, 녹음도 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참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다음에도 영상 한 프로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영상일까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요,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서 조회수가 400만 정도 나온 영상인데요. 네. 미스테리한 한 섬에 대한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존 앨런 차오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엘라바마주에서 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노스 센티널 섬은 인도양 벵골만에 있는 안다만 제도라는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센티넬족이라고 불리는데요. 현대 문명과 절대 교류하지 않는 원시부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외지인을 보면 무조건 활이나 작사를 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존 앨런 차오는 이 미지의 섬인 센티넬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멕시코,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죠. 2018년부터는 존은 드디어 센티넬 섬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는 센티넬 섬까지 데려다줄 어부들을 포섭합니다. 2018년 11월 17일 사건 당일 어부들에게 자신을 섬 근처에 내려주고 그냥 아예 떠나버리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섬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 자신들은 떠났기 때문에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주민들이 존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해변가 근처에 묻는 것까지 보았죠. 인도 당국 측은 존 앨런 차우가 센티널 섬에 불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부들 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요. 원주민들과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센티넬 섬은 지금도 방문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은 현재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 푹 빠졌습니다. 푹 계속해서 빠졌어요.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저희도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만드시는지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야기로 설명을 하려면 네. 제가 제일 잘 알아야 돼서 네. 검색을 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요. 거의 모든 페이지에 있는 글을 다 읽어보고 네. 와. 그 자료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고 저만의 언어로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역시 약간 외국 관련된 미스터리던데 우리 국내와 관련된 미스터리도 다루십니까? 국내는 이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다루지 않고요. 네. 해외 사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번역을 좀 해서 네.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 영어도 꾸준히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직접 번역하기도 하고 네. 또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은 번역기의 그 도움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확실하게 해서 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니까 여러 번의 작업을 거치시는 것 같고,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더빙을 이제 직접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녹음을 하면은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몇 번씩 하고 올리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몇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녹음하다 보면은 발음 실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녹음 시간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금방 끝나네요. 30분이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막 녹음하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빙할 때 목소리 톤 잡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마음으로 톤을 좀 잡으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범죄 채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평소 목소리대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 댓글이 너무 밝은 것 같다고 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좀 어둡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그 영상 제가 좀 찾아보면서 댓글도 봤거든요. 네.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소통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어때요? 좀 그렇게 댓글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댓글에 네. 모든 댓글에 답댓은 못 달지만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답글도 달아주려고 하고 달아주시던데.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보통 뭐 어떤 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어떤 걸 좀 가장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응원하는 댓글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혹시 뭐 기억에 나는 댓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응원하는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냥 응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오. 어떤 영상은 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네.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은 후일담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도 달려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영상이 어떤 거구나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후일담도 영상에 넣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는 이 미스테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뤄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아, 네, 종종 계세요. 오히려 네. 감사하겠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네.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네요. 아, 그렇죠. 제가 그거를 다 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아무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계속 영상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전 지금 이렇게 댓글 얘기를 하면서 반응도 좋고 지금은 이 채널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처음에는 구독자가 뭐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3편씩 올렸거든요. 와, 많이 진짜 올리셨네요. 힘든 일인데. 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구독자가 11명이었어요. 한 달 동안 11명이요? 네. 그래서 너무 좌절스럽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았는지 계속 구독자분들이 쑥쑥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커져서 10만 명 되었습니다. 10만 명이면 뭐 거기 이제 뭐 버튼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다 받으셨겠네요. 아, 지금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네. 아직 그 배송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좋으시겠다. 네. 그러면 이 너튜브 이제 입문자 혹은 이제 초보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너튜브 좀 어떻게 처음 접근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은 아무래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매주 똑같은 분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최소한 관심 있는 분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이 너튜브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자를 좀 올려봐야 되는데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좀 구독자를 올릴 수 있을까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하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면 예를 들면 게임 유튜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게임 유튜버에서 가장 인기 있거나 유명하신 분들, 대도서관 같은 네. 분들 오. 그 유튜브를 참고를 해서 어떤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고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은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야 되는군요, 역시. 예. 그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11명에서 계속해서 그 구독자 숫자가 늘지 않았을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되나? 혹은 다른 주제로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바꾸셨다면 어떤 주제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꿨어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어떤 정보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강점이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정혜님이 뭔가 추리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뭔가 성취감도 좀 느끼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다음 영상을 또 한 프로 볼 거거든요. 어떤 영상일까 이번에는? 이번 영상은요, 미제 사건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미제 사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꼭 소개하고 싶다 생각하는 영상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7살의 후지 다이키는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00년 5월 4일 22살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지역 갱단 리더냐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량해 보이는 인상의 10대 남성 4명이 있었죠. 그리고 4사람은 문을 닫고는 갑자기 단체로 다이키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키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30분가량 그의 얼굴과 머리 쪽만을 구타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4사람은 도망가 버린 후였고 피투성이로 의식을 잃고 계단에 쓰러진 다이키만 남아있었죠.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다이키는 결국 사건 발생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의 목격자였던 다이키의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4명의 몽타주 제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CCTV를 비공개하고 제작된 몽타주도 공개하지 않았죠. 화질이 너무 흐린 데다가 가해자들이 소년범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이키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경찰 간부의 아들이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는데 반성한다는 이유로 보호감찰 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키의 사건 역시 가해자들 중 한 명이 경찰 고위 간부나 의원의 아들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범인이 누구일까요? 또 그 범인은 또 언제 잡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영상이었습니다. 참 이 해외 범죄 이야기를 또 뭔가 해외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또 본인이 찾아보면서 아, 내가 저 장소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도 궁금한데. 그 초반에 소개한 영상 중에 미스테리한 섬 영상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통도 안 해주고 원주민이. 근데 문명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다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못 간다, 안 된다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워낙 미스테리, 범죄와 관련된 이런 글과 소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런 범죄가 딱 터졌을 때 뉴스에 막 나와요. 그러면 왠지 이거는 이러 해가지고 좀 어떤 범인일 것 같은데라는 그런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시지 않으세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약간 제가 프로파일러처럼.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틀릴 때도 있고 네.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네. 이렇게 막 추리하는 것 같아요. 누가 범인일 것 같다. 네. 오. 명탐정인데요. 그러면 혹시 이거와 관련된 좀 뭔가 경찰 쪽으로 준비를 해보셨다라든지 뭐 전공이 좀 그쪽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글을 쓰는 거를 워낙 좋아하시는 뭐 그런 또과라든지 뭐 관련이 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국어를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긴 네. 했지만 제 전공이 범죄 관련 전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좀 기회가 생긴다면 네. 약간 또 우리나라 그 범죄 이런 거 좀 도울 수 있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파일러 이런 거에도 좀 직업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관심은 있는데 네. 어렵나요, 그 직업이? 아무래도 어렵죠. 네, 전문가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던데요. 어떤 댓글들 올라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내 사랑 차례님이 영상 제작하고 밤에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정희님? 무서울 때도 있어요. 막 불 끄고 자는 게 무서울 때도 있는데 네. 네. 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잠이 잘 와서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신기하네요. 공포에 대한 그 공포심, 두려움에 대해서 좀 무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네. 일반인보다. 그러면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 공포의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그런 공포 거 영화 봐도 이런 거. 안 무서워.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십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엄청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무서워하지만 좀 굉장히- 즐기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김영민님께서는요.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도 담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꼭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꼭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곤 대마왕님이 이 미스터리 자료가 많지 않을 텐데 공부도 많이 하시죠?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아마 공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좀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그런 자료를 모아놓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뉴스 기사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사이트가 있군요. 시청자분께서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맞아요. 눈빛에서 호기심이 가득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라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검색해서 다 확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 특히 어느 분야에 어느 쪽에 호기심이 많으세요?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 중에 생존자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생존자들이 어떻게 범죄 상황에서 탈출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거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그 방송에도 여기저기라는 프로그램에 궁금한 거 못 참는 우리 이민아 리포터가 있는데 나중에 두 분이 만나시면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네요. 그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 가운데 뭐 1, 2위를 다투는데 이 너튜버 이 직업이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그 꿈을 가진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유튜브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만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불확실한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본업을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본업을 하면서 계속 취미로 영상을 하다 보면 전업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뭔가 미스터리한 또 영상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걸 가족들도 좀 같이 보고 계신가요? 가족들 전부 구독자고 아, 그래요? 네, 보고 나서 피드백도 해주세요. 그러시군요. 반응이 좋네요, 가족들의 반응이. 네. 뭐 어머님, 뭐 아버님이나 다른 뭐 가족분들께서도 네. 그 미스테리 그 영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언니가 그래도 범죄 네. 사건 영상을 가끔씩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떤 영상들을 좀 올리면 좋아하세요? 거의 미스테리한 것보다는 해결된 사건을 좋아하세요. 뭔가 이제 뒤에 좀 찜찜한 것보다는 네. 이제 속 시원하게 딱 해결된 사건들. 네, 범인이 잡힌 사건들. 그리고 요즘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영상을 가장 좋아해 주십니까? 인기 영상은 어느 영상이에요? 그런데 또 인기 영상은 네. 미스테리한 사건이 더 그래도. 인기가 많아요. 네. 미스테리한 섬이나 네. 아니면은 되게 무서운 사진 이야기 네. 이런 네. 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상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요즘에는 이제 이 너튜브를 하시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 생각도 좀 한켠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 너튜브 꿈나무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가 아무래도 상위 1%만 보다 보니까 네. 막연하게 잘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10만 구독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수익은 더 줄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월급만큼 벌다가도 어떨 네. 때는 용돈벌이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계획은요. 네. 해외 범죄 사건 하면 의문 가득한 이야기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영상 제작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도 그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의문 가득한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